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화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해요. 근데 좀 더 빠질 것 같거든요. 올라가더라도.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한화오션에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노랑봉투법의 우려로 지금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이 뭔가 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취지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되게 좋습니다. 노동자를 위한.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오션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냐면요. 일단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 건 좋은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몇몇 항목은 되게 됐으면 좋겠거든요. 제가 보더라도. 근데 이제 몇몇 항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. 파업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면 원래는 현재 상황이면은 이거를 기업이 소송으로 벌금을 매기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금액 자체를 매기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하나오션 같이 노동쟁이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심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이것만 문제냐? 아니요. 지금 그 하청 업체들 원래는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이 노사 관련되어 있는 이 요구 이런 걸 못했었거든요. 근데 하청이 이제 원청과 연결할 수 있는 요런 걸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정부도 얘기하죠. 이거 1년 내내 요거 협력만 하다가 상담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.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된 창구를 만드는 요걸 우리가 도와주겠다. 그러면은 야,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오케이 이러면 되거든요. 근데 위에부터 아래까지 같은 조건을 줘야 되다 보니까는 이들에 대한 단가가 높아집니다. 그러면 바로 하나오션은 부품 모든 게 올라가네.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네,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의 밸류는 낮게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 이후엔 일단 어떻게 되는지 간에 당장만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은 낮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. 하나오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쥐어짜기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막 해외 여러 군데를 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계약을 줄여나가면서 해외 쪽을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당장 돈 들어오는 건 제한적인데 나갈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. 근데 미국 쪽 조선소 투자도 늘리라고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네. 그리고 오케이까지 했네. 그러면 네, 쌍끌이. 그러면 해외 투자를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. 그러면 비싼 한국 거를 계속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오션은 계속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이게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죠. 자동화해서 실제로 인건비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냐. 그리고 해외 사람들도 많이 지금 이민처럼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냐. 한국의 환경 자체가 많이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로봇이나 이런 걸 쓴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뒤에서 사람 하나가 붙어갖고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. 그것도 결국 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못 내리면 그럼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못 내리면 중국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싸게 싸게 해가지고 우리랑 가격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. 요거 우리가 완전히 좀 이기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. 무엇보다 이 임금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올라가면 좋죠.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에선 계속 이 임금을 좀 덤핑을 쳐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뭐 FTA나 이런 거 계약 맺을 때 막 멕시코 사례 같은 거 보면은 너희 임금으로 덤핑 치지 말라 이런 게 아예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권 이런 게 아니라
가격으로 자꾸 장난질을 치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막아버리는데 우리랑 경쟁하는 쪽은 그걸로 장난질을 계속 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.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보면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.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죠. 노란봉투법 그러면은 안 돼야 되는 거냐. 근데 몇몇 조항은 좀 풀리긴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. 너무 포괄적인 게 많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 노동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제가 얼탱이가 없었던 게 노동자의 양심에 맡긴다. 이게 뭔 소리죠? 이건 법 아닌가요? 노조의 양심에 맡긴다.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? 저도 언젠간 이런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맡긴다라고 하는 건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리스크가 커 보였습니다.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에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선이 있구나 정도는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포괄적이 아니라. 그러면은 이걸 좀 덜 이제 리스크 있게 생각을 하지 좀 않지 않을까. 뭐 이외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OECD 해외 사례 얘기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다 아는데 일단 우리는 투자 많은 사람이고, 뭐 정치로 싸우거나 할 이유도 없으니까. 우리는 결국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일단, 요 정도로 일단 여파가 올 것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체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될 것이기에, 요게 지금 심리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 수급 많이 들어왔지만, 여기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, 네, 이거는 폭포수처럼 나올 수 있으니, 수급 제발 되돌아오기를 기원을 해야 된다. 그게 아니면 힘들 수 있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여기 바닥 이탈하면 21선까지 일단 떨어질 수 있으니 요거 보시고요. 만약에 버티면 볼린저 상단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마저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질 수 있다. 이쪽 사례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똑같죠?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을 노려는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 그때 맞춰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한계는 있을 거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노랑 봉투법은 뭐다?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. 그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. 리스크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는 낮은 임금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교되면은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. 그럼 당연히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영업이익 떨어지는 만큼 실적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. 이런 상황에서 수급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어지면 계속 부담된다. 그럼 첫 번째 21선, 그 다음에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 이렇게 보자라고 현 구간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21선을 딛고 수급과 함께 올라간다면 볼린저 상단 여기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번 쭉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. 끝으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화이팅이고 이번 전주 화이팅입니다.